자, 지금 시간이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52분입니다. TMF? TMF인데요. 제가 언급했던 사항만 다시 짚고 넘어가면 저가를 깨면 안 된다. 그죠? 저가를 깨면 안 된다. 라는 거였어요. 저가를 깨면 안 되는 거다. 깨졌죠. 깨졌기 때문에 이제 6거래일이 남았는데 6거래일 동안은 볼 게 없어요. 뭐 저가 다 깨졌는데 뭐 주봉 깨지고 월봉 깨지고 일봉 깨지고 다 깨졌는데 여기서 오르면 뭐하고 내리면 뭐 할 거예요. 이번 달은 끝난 거지. 그럼 다음 달에 하단선 있어요? 다음 달에 하단선 있나? 없어요. 없다고. 여기 있다고. 그 얘기는 반등했다가 또 내릴 수 있다고. 어디까지? 4.64. 예? 이제는 목표가 4.64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 중인 이 채권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제가 채권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냥 차트만 보는 거지. 근데 그냥 이 시장에서 돌아가는 상황만 본다면 인플레가 안 잡히는 거잖아요. CPI가 상승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앞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뒤에서는 돈 풀고 장난질 하면서 증시만 끌어올렸지 인플레를 잡을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안 잡히잖아. 그리고 지금은 미국 자체도 자국 위주의 정책만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전 세계가 공조하는 그런 모양새도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는 유가대로 움직이고 다 따로 노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는 잡힐 상황이 아니고 그럼 앞으로 금리 인하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해요? 인플레가 안 잡히는데. 인플레가 잡혀야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인플레는 잡힐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금리를 내리지는 못하는데 이번에 이제 파월이 금리를 내리는 건 고사하고 올리겠다라는 의지까지 이제 표명을 한 거잖아요. 인플레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플레를 잡는 방법은 돈을 회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정부가 회수하든 아니면 금리를 올려서 회수하든 뭔가 방법을 펼쳐야 되는데 지금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입장은 인플레를 못 잡는다였어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내린 결론은 인플레를 잡을 수 없다. 인플레를 잡을 수 없다면 금리는 못 내려간다. 금리를 내릴 수 없으면 채권 금리도 못 내려간다. 결국에는 TMF는 재미 보기 어렵다. 결국엔 금리가 내려가야 되고 금리가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는 인플레가 잡혀야 되는 거고 인플레가 잡히는 유일한 방법은 경제가 망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경제가 망가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경제 자체가 망가지는 게 있고요. 나라가 망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망가진다라는 건 미국의 문제인 거죠. 미국의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로 들어가면서 어쨌든 이제 주가는 박살나고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미국의 경기가 박살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리스 사태처럼. 이게 다른 나라가 이제 망하면 이제 자금 경색이 일어날 거잖아요. 아주 급격하게 자금을 회수할 거라고요. 그러면 증시는 내리겠지만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후자의 경우에는 채권 금리가 오르죠. 나라가 망할 정도의 상황이 오면 국채가 개판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순식간에 이제 미친 듯이 떴다가 그 다음에 해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채권 금리가 장기적으로 상승하느냐, 예? 장기적으로 상승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락하느냐, 아니면 순식간에 상승했다가 곤두박질 치느냐. 저는 그 두 가지 길 중에 한 가지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장기적으로 상승한다는 얘기는 인플레가 안 잡힌다는 얘기고, 인플레가 안 잡히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TMF가 계속 죽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든가, 아니면 미국 이외의 어떤 국가가 갑자기 위기가 와서 채권 금리가 이제 갑자기 폭증하는 거죠. 지금 금리는 변동이 없는데 채권 금리가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해결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채권 금리가 내리꽂겠죠. 근데 내리꽂을 땐 이미 기조가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은 TMF를 공격적으로 매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뭐 호재 악재에 반응하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오로지 금리에 반응하는 상품인데 지금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못한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려면 두 가지가 와야 된다는 거죠. 경제가 빠그러지거나 나라가 망하거나. 경제가 빠그러진다는 건 미국의 문제고, 나라가 망한다는 건 미국 외적인 부분이죠. 중국, 한국, 일본, 독일, 영국, 뭐 어느 나라든. 그러면 이제 TMF를 사야 될 만한 가치가 생길 텐데 아직은 좀 그렇다. 이제 그런 게 없이 매수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월봉이 저가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월봉이 저가를 깼기 때문에 일단 말일까지는 관망한다. 오르든 내리든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저가를 깬 봉이기 때문에 말일까지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기봉, 분기봉 하단선 어디냐? 다음 분기에 4.66에 있습니다. 4.66. 지금 이대로 가면 4.66에 있는 거예요. 4.66. 월봉은 어디 있어요? 4.64.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분기봉과 월봉의 매수가는 4.6 정도에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채권 금리 더 오른다는 얘기죠. 지금 상태로 가면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격적인 매수를 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뭐 어떤 분이 뭐 이거 매수해가지고 보유하면 100% 먹는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건 100% 드실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이 매력적인 상황이냐는 거지. 가격 말고 지금 사면 바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위치에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거고, 저는 비추. 지금도 비추예요. 지금도 비추. 차라리 주봉이라도 하나 양봉 만들고 난 뒤에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이르지 않냐라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